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신성민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88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 LH에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고, 서울 경기도권에서는 11만 호 이상 신축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정책 자체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비아파트 시장은 국토부에서 88 대책에 나왔던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시행하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보면 초토화되고 있다, 또는 아직도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 주택을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서 이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고, 특히 서울 경기도 지방을 통틀어서는 11만 호 신축 주택을 매입해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이 정책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자 또는 시공업자나 시행업자만 어떻게 보면은 배불리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88 부동산 대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매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LH가 이 신축 주택들을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약 11만 호를 매입한다고 했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무제한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될 때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LH에서는 신축 주택들을 무제한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신축 주택들을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LH에서 신축 주택들을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매입하는 것 자체를 한번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매입하는 거는 어떤 걸 매입하냐면은 신축 주택이긴 하는데 신축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즉, 신축 건물, 신축 되어질 건물이라든가 기존 주택 중에서도 건물을 매입을 하는 거고, 대신에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구독자분이나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주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아파트에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들은 매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LH에서는 신축 주택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신축 주택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축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그것도 부분 매입도 아니고 통으로만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 주택들은 매입 자체를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과연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 정책이 된 거냐, 이게 과연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현재 LH에서는 매입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뭘? 신축 건물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건물을 매입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아파트 시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런 현상 자체가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신축 건물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개별 주택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개별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LH에서 매입하겠다고 한 11만 호 또는 서울 지역의 비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건축업자들, 시공사들 아니면은 시행사들을 어떻게 보면은 구제해주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만 배불리는 그런 정책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비아파트 시장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아니면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자체에 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정상화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LH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비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거의 없는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LH에서 신축 주택, 어떻게 보면 신축 건물이죠. 신축 건물을 무제한으로 매입을 해서 빠르게 임대 시장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H에서 신축 건물이라고 할게요. 신축 주택이 아니라 신축 건물을 무제한으로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하는 조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LH에서 이 신축 건물을 매입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H에서는 신축주택 설계라든가 아니면은 시공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 계획부터 한번 살펴본다면은 LH 가이드라인 기준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LH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계되고 시공되고 또 입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춰지지 않는다면은 매입 자체가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LH 기준 내부 규정이 있겠지만 이 내부 규정 자체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 규정 자체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건축 계획에 있어서도 뭐 대지라든가 아니면은 교통, 뭐 단열 및 결로 방지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세세하게 마감재라든가 부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커뮤니티 시설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대 내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방 너비는 뭐 3.3m 이상 또는 안방은 2.7m 이상 그리고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2.4m 이상 이렇게 방 규격까지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되고 여기에 뭐 옵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뭐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또는 뭐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까지 옵션 사항까지 가이드라인을 다 일일이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매입 자체가 불가하고 세대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관문은 세대당 어떻게 차이가 나고 또 실외기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발코니 복도 계단은 항상 건물 중앙에 있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고 여기에 마감재라든가 아니면은 옵션 사항까지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자체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입지인데요. 자, 지금 현재 LH 기준에 맞춰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은 입지 부분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 또는 지구 내 주택.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개발 촉진지구라든가 아니면은 정비구역, 공공주택, 공공주택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 예정지구. 자, 이렇게 등등이라고 규정을 지어놨는데 개발 예정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구역으로 선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또는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게 어떻게 보면 1000개 구역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역들은 선정된 지역들만 하더라도 1000개 구역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주택에서는 제외돼야 되겠지만 예정지구까지 매입주택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좀 과한 규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살펴볼 게 뭐냐면은 직선거리로 뭐 군부대라든가 화장장이 있는 주택 그리고 직선거리로 50m 이내에 공장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있는 주택 예를 들면은 주유소라든가 석유 판매소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가스 충전소라든가 물론 이제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m 이상만 돼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주유소라든가 가스 충전소라든가 이런 지역이 직선거리로 25m라든가 50m 이내에 있으면은 매입 제외되는 거고 또 여기에 더해서 직선거리로 25m 이내에는 일반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이 있는 주택 자 일반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관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직선거리로 이렇게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거나 또는 위락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또 매입주택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건물에 지하라든가 반지하가 포함된 건물이라든가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또는 1층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아니면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또 매입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입지라든가 아니면은 설계 그리고 LH에서 제시하는 설계 가이드라인 또는 시공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매입 자체가 아예 불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LH 내부 규정 자체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LH의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기준에 맞춰야 되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전세 사기 여파가 굉장히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의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조금은 이런 내부 규정 자체를 완화시켜 가지고 좀 빠르게 매입을 해 가지고 빠르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면은 그나마 비아파트 시장의 임대 시장 자체가 조금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위에서는 빠르게 매입하고 무제한 매입하라고 했는데 정작 LH 실무진이라든가 아니면 LH 내부에서는 과거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매입하기 까다롭게 해놨기 때문에 매입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토부에서 어찌됐든 매입을 신축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거는 건축업자 또는 시공 시행업자들만 배불리는 거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 주택들 자체는 매입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비아파트 시장 자체는 아직도 초토화되고 있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좋은 소식이라면은 지금 현재 716 대책에서 발표한 허그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높이겠다는 정책 자체가 9월 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됐든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드린다면은 716 대책 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는 공시가격의 126%, 여기에 126%를 조금 올려주면 되는데 올려주지는 않고 허그에서 인정한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 감정평가 금액의 90% 이내에서 어떻게 보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7월 달에 발표하고 8월 달에 시행이 안 되고 이제 9월 달에야 이제 시행이 됐는데,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허그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전세 안심 앱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의뢰를 할 수 있는데, 이 의뢰를 통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감정평가 금액의 90% 선에서 이 전세 계약을 맺게 된다면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를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 드리면은 구독자분이나 아니면은 시청자분들이 허그 홈페이지에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자, 의뢰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허그에서는 감정평가 기관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이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비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탁상 감정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탁상 감정 금액이 어느 정도 충족을 하게 된다면은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이 그러면은 이 감정평가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고,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 감정평가 기관에서 앞서 나왔던 탁상 감정 금액을 이제는 정식적인 감정평가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정평가서의 90% 내에서 전세 계약을 맺게 된다면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716 대책에 나왔던 감정평가 금액으로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9월 달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비아파트 부분에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은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보증보험 너무 낮은 전세 금액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평가를 이용해 보시면은 조금 더 높은 전세 금액으로도 이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88 대책이 나오고 LH에서 무제한으로 신축주택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축주택 매입이 아니라 신축 건물 매입이라고 보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매입하는 것 자체는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 그런 정책이라, 그리고 시장에서는 비아파트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이 비아파트 시장 자체가 아직도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는, 비아파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조금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공시가격의 이 126%, 이 부분만 올려줘도 그나마 비아파트 시장은 조금 활성화될 거고, 또 여기에 더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나왔던 이 양도소득 한시적으로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면제해주는 정책, 이런 세제 혜택 자체를 조금은 적극적인 정책 자체가 나와줘야지 이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찌됐든 88 대책 이후 비아파트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